자, 82페이지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통계에서 자료를 막 조사를 하는 거야. 자료를 예를 들어 조사를 한다는 건 뭐 평균 우리가 독서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보자. 어떤 사람의 독서 시간을 구하는 거야. 소득이라고 할게요. 소득. 자, 소득을 한번 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여기가 대략 한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평균 300만 원을 이제 많이를 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한 10억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 월 평균 소득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조사를 하면 이 자료들에서 우리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자료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대표값이라고 얘기해. 이 자료를 표현하는,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대학교 가면 더 많은 걸 배우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표값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 평균. 그렇죠? 평균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서 평균이라는 대표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런 게 있어요. 최빈값. 그래서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나타낼 때 그것을 대표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평균을 얘기를 해보면 A, B, C, 어떤 학생 A, B, C, D 이렇게 해서 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이것의 평균은 만약에 수학 성적 85점이었어. 얘네 반의 평균은 85점이고, 어떤 반은 X1, X2 이렇게 이제 얘는 한 5명, X2, X3, X4 이렇게 해서 X5까지 있고, 5명의 평균은 예를 들어 9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쪽 두 번째 X반이 더 수학 성적이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이 자료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그걸 대표값이라고 얘기해. 성적 같은 경우는 평균을 많이들 사용을 하긴 하죠. 자, 근데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 평균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 우리가 배웠죠. 평균은 1번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별량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별량이라는 건 얘가 A, B, C, D 자료를 수로 표현한 걸 별량이라고 해서, 얘가 A가 87, 얘는 9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들을 별량이라고 하고, 그 별량들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 자료가 몇 개야 이거는? 별량이 4개지. 별량 수로 나누는 거야. 별량의 개수. 별량을 개수로 나누는 값을 평균이라고 해요. 그쵸? 근데 이 별량의 수를 도수 분포표에서는 도수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전체 자료의 합에다가 이 개수로 나눠준 것을 평균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가 고르게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을 때 보통 평균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이 중앙값이라는 게 뭘까요? 중앙값이라는 건 이런 거야. 가운데 있는 값인데, 예를 들면 자, 우리 학생이 우리 반 이제 수학 성적을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20점인 학생이 있었어. 물론 보통 80점, 85점, 이렇게 90점인 이런 학생이 있었고, 한 명은 이렇게 해서 90, 100점 이렇게 나와 있었어. 100점. 그런데 한 명이 20점 이렇게 나온 거야. 20점 이렇게. 그러면 이걸 평균을 한번 평균을 세보면 평균이 대략 여기가 85니까 20점 말고 86 대략 20점이라고 하면 이 평균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85점, 85 곱하기 3. 좀 숫자 쉬운 걸로 할게 얘들아. 다시 바꿔. 예를 들면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0점. 여기서 60점이니까 100점, 16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것의 평균을 재봤더니, 어려운 시험이었나봐. 평균을 재봤더니 160점이지? 그것을 4로 나누니까 평균은 뭐야?
4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균은 40점. 근데 실제로 이 나머지 학생들이 자 여기가 평균이 40점인데 얘네들이 40점 근처이진 않잖아. 그죠? 10점. 얘네들이 막 이 근처의 값이 대략 그 나오는 값일 텐데 평균으로 해버리면 이 100점 친구가 너무 잘 봤기 때문에 평균이 얘네들 점수보다 훨씬 더 높아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중앙값을 써. 자료의 가운데 값. 예를 들면 자 얘가 제일 작아. 1번 1등 2등 끝에서 1등 2등 3, 4라고 하면 자 자료가 총 짝수개니까 짝수개면 이 가운데를 대략 어디로 잡을 수 있냐면 2번과 3번 사이 여기를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앙값은 20과 30의 평균 그쵸? 그래서 중앙값은 20과 30의 평균인 25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값은 실제로 25여서 자료를 더 잘 나타낸다는 얘기야. 40점보다는 그쵸? 40점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그것을 중앙값으로 둔다는 얘기. 그러면 걔가 중앙값. 그런데 이거는 보면 짝수일 때는 2번과 3번 사이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홀수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점, 20점, 30점, 뭐 또 40점 이렇게 있다고 치고 40점에 100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것 또한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총 200이니까 200을 5로 나누면 40점. 얘도 평균 똑같이 40점이 나오는데 실제로 중앙값을 보면 1, 2, 3, 4, 5 5개의 숫자니까 5개의 숫자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세 번째 값이 중앙이 되더라. 1, 2, 3. 그래서 30점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30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자료를 쓰기가 좋다. 이해됐죠? 중앙값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의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 짝수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고? 짝수일 때는 총 4였잖아. 그치? 4를 나누기 2하면 2번과 2번째와 세 번째의 중앙값, 평균이란 거야. 평균.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럼 짝수라고 하면은 일반화 시켜볼게. n번째라고 하면 2분의 n번째와 그것에 하나 더 그 사이 값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중앙값 어떻게 한다고? 짝수인 경우는 자 지워. 중앙값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짝수인 경우는 n개 중에서 그쵸? 짝수인 경우는 2분의 n번째와 그 다음 2분의 n에다가 1을 더한 그 번째 사이값, 중앙값, 사이값 평균 이것을 바로 중앙값 짝수인 경우. 자, 그 다음 중앙값에서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홀수는 2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얘도 n개가 있다 치면 자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그쵸?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번째가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된다? 중앙값이 돼버린다 이 얘기야. 그러면 중앙값은 왜 대표를 하느냐? 아까처럼 자료가 극단적일 때 예를 들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소득, 아까 말했던 소득이 막 300만 원 선이 있었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10억이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평균이 한 2쯤 나와버리는 거야. 한 1000만 원? 이렇게 월 1000만 원씩 버는 걸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평균의 의미가 없으므로 이때는 사람의 수를 세서 이 중앙값, 중앙이 한 이쯤에 있겠죠? 이 중앙값이 이 자료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자료가 극단적으로 작은 자료가 있을 때 이때는 중앙값을 평균 대신 사용한다. 대표값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자, 세 번째 최빈값. 이거 빠르게 적어 놓으시고 세 번째 최빈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빈값은 뭐가 있냐면 자료가 빈도수에 대해서 대표값을 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여행 가고 싶은 나라를 골라보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선생님은 미국을 가고 싶고, 어떤 사람도 미국을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호주를 가고 싶고, 이탈리아, 미국, 뭐 이렇게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반은 미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구나 해서 우리 반은 미국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이 대표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주 많이 나온 값을 대표값으로 할 때 그것을 바로 최빈값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느낌 알겠죠?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별량의 값을 최빈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1, 2, 2, 3, 3, 3 이렇게 있었어.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최빈값은 뭐가 되죠? 최빈값은 뭐가 돼? 이때 3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뭐 당연하죠.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둘 다 2, 2, 2야. 그러면 최빈값은 뭐 한다? 최빈값, 이거 하나 더 지울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2,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최빈값은 1도 되고요. 뭐도 돼? 2도 돼요. 그래서 최빈값이 2개 나올 수 있다. 그쵸? 최빈값은 2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1, 1, 2, 2, 3, 3처럼 모든 그 값이 최빈값인 거야.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그래서 모두 다 같아버리면 이때는 뭐가 된다?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해.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2 모두 2야. 최빈값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1 이렇게 나왔어. 하나 그 구별이 되는 거야. 그때 최빈값은 2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최빈값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호불호에 대해서 나타낼 때거나 그럴 때는 이제 최빈값을 쓰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최빈값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를 써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여도 최빈값 하나 써줄 수 있고, 이렇게 2개의 나머지가 하나가 있으면 얘네 둘을 최빈값이라 쓸 수 있어. 하지만 모두 다 횟수가 같이 나와 버리는 경우는 최빈값이 없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번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 필수예제 1번 뭐 10명이 뭘 조사를 했고, 그쵸? 그런데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근데 이게 줄기 이 그래프. 자, 여기서 그쵸? 줄기와 이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줄기는 10의 자리를 의미해. 그러면 이 값은 5,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료를 5, 6, 10, 13, 13 이런 식인 거야. 17, 그쵸? 21, 22, 24, 28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열된 상황인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이 평균을 구하라 이 문제죠. 그러면 평균은 자료를 다 더해서 뭐 한다? 개수로 나누는데 이미 개수는 10개라고 지금 나와 있었어. 그러면 자, 5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뭐 우선 하세요. 그냥 하자. 편법 없이 해볼게요. 13, 17 아까 괜히 지웠네. 21, 22, 24, 28 이렇게 쫙 더했더니 이 값을 1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10으로 나누면 얘는 30, 여기 30에 40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0까지 나왔고 얘가 50 그쵸? 얘는 50에 30 10 나왔죠? 그 다음에 얘네 셋은 18에다가 39 이렇게 나오는 거야. 39 그리고 나면 60에다가 110 그렇죠? 120 159 이렇게 나와요. 159를 10으로 나눠. 그래서 15.9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도 써줘야지. 뭐라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분이요. 5분. 분이네요. 분. 그래서 여기서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분. 그래서 15.9분 이렇게. 나는 그 덧셈이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죠. 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직접 더해보세요. 159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균은 15.9분이고 이제 중앙값을 구할 텐데 이 중앙값은 자 봐봐 가운데 값이라 했어. 그러면 총 10번째니까 10명이면 이걸 나누기를 2한다고 했어. 그쵸? 중앙값은 2분의 10 해서 5번째와 6번째를 찾아. 자, 1, 2, 3, 4, 5번째와 6번째를 찾아. 그죠? 그러면 13과 17의 중앙값을 의미해요. 자, 13과 17의 중앙값이라는 것은 2분의 13 플러스 17. 그래서 30이 되고 2분의 30이니까 결국 15가 중앙값이 되더라. 그래서 15분 이게 중앙값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최빈값은 여기서 모든 자료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13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최빈값은 13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밑에 문제 두 개 풀어 보시고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